동네 한 바퀴 15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횟수로는 15년째, 만 14년째 이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수아라고 합니다. 처음에 여기 김해에 살진 않았었어요. 전에는 아파트 상거리에서 먼저 조그만하게 요 가게 절반만하게 영업을 했었어요. 그때는 호프집이었는데 인수를 해서 잠시 한 3년 가까이 영업을 하다가 호프집이 밤 장사의 특성이 지나치다 보니 제가 너무 이제 음주로 과로를 많이 하고 힘들어서 치킨집을 하면 아무래도 손님 응대를 술적으로는 조금 덜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킨집을 하게 됐는데 저희 가족들이 치킨집을 운영하는 친인척이 있어요. 그쪽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게 됐는데 의외로 그 매장 안에서 치킨을 팔면서 술하고 함께 곁들이니까 고객님들이 부담이 좀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치킨을 쌌습니다. 매장 안에서 10,000원, 포장하러 가끔씩 오시는 분들에게는 8,000원씩 팔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하고 해서 손님 좀 많았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거야? 아니면 그전 가게? 그전 가게에서. 예, 그래서 거기 치킨집이랑 호프집을 통틀어서 8년 동안 운영했었죠. 그리고 그전 가게에서 상거리에서 하다가 여기서 한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삼거리. 여기는 축협 부근이고요. 예. 여기 체인점은 아니죠? 11년이죠. 예, 체인점 아닙니다. 아니죠? 저희가 단독. 예. 그럼 요즘에 하여튼 대기업에 체인을 받지 않으면 이 요리라는 게 힘들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안 되게 됐어요? 친인척이 먼저 체인이 아닌 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좀 받아보니까 음식이라는 게 자기 개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조금씩 이제 변화가 돼서 지금의 맛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럼 원래 요리 솜씨가 좀 있으신가요? 제가 결혼도 늦게 했고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어보진 않았었어요. 근데 치킨을 해보고 호프집을 하면서 점점 늘어간 거예요. 아, 자신만의 비법을 찾으신 거네, 하면서. 네,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재료를 제가 솜씨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쓰기 시작했고 기름을 좀 좋은 걸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근 2년이 다 됐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좀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죠. 처음에는 사스나 메르스 이런 것처럼 그냥 몇 달 안에 금방 종식이 되거나 뭐 어떻게 넘어갈 줄 알았어요. 넘어가면 저희도 이제 예전의 생활을 찾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예전처럼 그런 생각만 하고 뭐 그때도 손님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메르스인데 메르스 때 그렇게 힘들었어도 어떻게든 넘어갔었어요. 한 6개월 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길면 6개월, 짧으면 두서너 달 만에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너무 안 끝나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일일이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생각하면 좀 이렇게 슬픈 일도 많아요. 단체 손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못 오시고 취소한 거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전기세 못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전기세 연체된 적도 있었었고 집세는 몇 깎아줍니까? 갑자기 눈물 너무 많이 흘러. 웃을 일이 아닌데. 임대료는 마침 저희가 또 여기 건물 사장님께서 함께 여기 거주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신지 조금 조절해 주셔가지고 제가 혜택을 다른 그 점주님들보다는 조금 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분 만나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죠. 저희 건물주께서는.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그죠? 네. 심적인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오죠. 저는 좀 밝은 성향이어서 힘들고 어려운 걸 표를 좀 많이 안 내는 편이에요. 어떤 분들이라도. 저는 이날까지 14년, 15년째 영업을 하면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인데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안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달, 지지난달 더 힘들어 지금 1차, 2차, 3차 대유행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배달 하나 안 들어오고 손님 한 명도 안 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해야 되는 마지막 선택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정말 간절하게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로 눈물이 나네 근데.
이상하게 자꾸 감정이 복받치는. 그래요. 우리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어렵죠. 그리고 또 해결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이제 기타 우리 자영업자들뿐만 아니고 어려우신 분들 정부에 그리고 사회에 또 눈물 흘리신다. 네, 좀 따뜻하게. 올바른 대책,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고 꿋꿋이 버텨나가 봅시다. 같이 이겨봅시다. 네, 이기고 싶습니다. 혹시 뭐 이 가게만에 좀 코로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뭐 있었던가요? 노력이 무수하게 많이 했습니다. 밤에 잠 안 자고 밤새 생각한 것도 많고요. 그거는 이룰 수도 없어서 말씀 다 못 드리겠고 저희가 원래 오후 5시 정도에 시작해서 영업을 새벽 한 2시까지 12시 정도까지 손님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장사하는 방법을 지금은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9시에 맞춰야 되고 10시에 맞춰야 되고 손님은 7시부터 오는 가게인데 안 돼가지고 점심 장사를 해보려고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배달도 없는 품목을 넣어서 저희가 원래는 공장만 운영을 했었는데 찜닭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또 배달하시고. 네, 배달도 하고 치킨도 배달을 원래 위주로 하진 않았고 단골 손님들이 조금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또 광고 그 못지않게 코로나 극복하려다가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왜? 사실 저희가 돈을 쫓아가고 살고 있긴 한데 그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했는데 그것이 광고라든지 뭐 배달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악순환의 연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견디고 또 이게 괜찮은가 하고 또 넘어갔었고 해보니 안 하던 영업 형태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될 노력들이 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뭐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하고 안 하던 걸 하니까 그러면 또 인건비가 나가게 되고 물론 영업이 잘 돼서 사람을 써주면 좋죠. 코로나에 대응하기에는 좀 실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은 되게 많은데 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돈 안 내고 도망친 사람? 도망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도망친 나쁜 XX들 그런 경우가 있었고 예전 가게에서는 뒤쪽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담이 좀 낮았어요. 담으로 이제 다 먹고 먹튀 하는 왠지 테이블에 있던 세 사람이 손님이 없는 거예요. 아주 조직적으로 했네. 네, 그 남자분이 아주 어린 청년을 둘이 같이 왔었는데 삼촌 하면서 마시는 것이 참 보기가 좋았어요. 족한가 보다 했지. 청년들은 두 사람이 정문으로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담배 피우다가 은근히 없어져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고 저는 앞에 있으니 그 한 분이 나이 드신 분이 화장실 간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올 때가 됐는데 사람이 안 보여. 5분이 지나도 안 들어와. 10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서 신랑한테 남자니까 한번 오빠 저기 그 손님이 안 보인다. 뒤쪽에 화장실 간 것 같은데 한번 가보면 안 되나 이래서 가보랬더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원래 축구 선수를 했어요. 워낙 체력이 좋습니다. 남편이 딱 보더니 이 XX가 담치기에서 도망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빨리 저쪽으로 그 사람이랑 마주치는 어떤 동선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가보라고 우리 남편이랑 완전히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가게로 와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러면 일행을 불러라 이랬더니 그 일행들은 오다 가다 만난 다른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대화하다가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와서 술 사준다고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술 사준다고? 네, 먹튀한 그 나이 드신 분이 그 X 데리고 와서 젊은 청년들은 술 다 먹었으니까 이제 니네 먼저 가라고 해서 보내고 알고 보니 자기는 우리 가게 들어와서 담이 있으니 저기로 도망가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참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뒤져보니 돈은 없고 자기들은 어떻게 음주 간무 즐기려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돈은 돈대로 못 받고 몸대로 지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경찰을 부르려고 하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저희 남편이 뭐 전화번호랑 내놔라 했더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내줬죠. 네. 보내고 언제까지 돈을 가져와라 결론이 궁금한데. 그랬는데 결론은 그 사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네.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동네 진상인 거예요. 상습범인가 보네요. 네, 상습범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에는 그 사람 얼굴을 알아놨다가 오면 절대로 안 받았어요. 왜? 한 번 당했으면 됐지. 왔던가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지나가면서 뀨거렸어요. 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지 얼굴 잊어먹었겠지 하면서. 그랬는데 1년 후에도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억나죠. 근데 제가 황당하게 먹튀를 하고 그렇게 간 경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기에 와서도 젊은 애들이 뭐 도망가는 걸 저희 남편이 잡으러 가서 잡아서 너무 어리니까 우리도 어릴 때 그런 적이 듣다 보니까 있었다. 그런 생각, 이제 흔히들 장사하면 지금 갑자기 뭐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이제 청소년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술 그럴 먹고 뻔한 경험은 있었어요. 있었지만 제가 좀 응대를 잘해가지고 병을 땄는데 너무 어리게 보인다든지 술을 한 잔 시켰는데 뭔가가 집집에서 뭐 또 뒤에 오는 학년들이 있어가지고 뭐 증을 보자고 하면은 뭐 2명은 있는데 1명은 없어서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뭐 네. 없으면 안 된다. 뭐 청소년들이 재미로 할 수 있고 호기심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사하시는 분한테는 큰 타격입니다. 그 친구들은 술을 먹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정당하게 아주 제대로 차려놓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뭐 인생 노래가 있냐고 묻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좋아하는 노래 어떤 노래가? 많죠. 노래를 원래 좀 좋아하는데 하나만 흥이 많아서 제가 노래를 많이 좋아하는데 인생 노래는 저는 김수철의 내일이라는 노래. 자연들은 이 노래. 맞네요. 네, 그런가요? 제가 음정이 이탈리아치 그 가사에 그 내용이 아, 있습니다. 그럴까요? 영 다른 노래 같은데. 이 노래 좋아합니다, 아, 많이. 왜요? 내일 또 내일이라는 어떤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는데 그게 정말로 우리의 삶이 내일 또 내일이잖아요.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오늘과 그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잘 살 수가 없고 네네. 내일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죠. 네.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게 간판 이름은 오늘이 들어가는데 마침 내일이 더 좋았겠네요. 오늘은 닭이랑 네, 아, 그러네요. 내일은 닭도리탕이랑 아,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항상 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을 위해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자라는 적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치도 내일을 위한 정치, 미래를 위한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누구라고 별로 생각하십니까? 관심 없는데 또 질문을 하셔가지고 성껏 대답을 네. 해드려야 되겠죠? 네. 솔직히 정치의 주인은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 주인은 없고 네. 우리 모두가 주인인 것 같아요. 주인이 없는데 다 없는데 공동이니까. 응. 그렇죠. 우리가 네. 다 주인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주인이지 딱히 정해진 주인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정말 하시는 분들은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의 머슴이자 맞습니다. 그분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라는 얘기하고 네, 싶어요. 월급도 저희가 드리고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정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관심이 없지만 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게 정치입니다. 네. 삶이 정치인가요? 왜 그러냐면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풀어줄 것이도 풀어주는 것도 정치고 저희한테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죠.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법도 제도도 고쳐야 되고 자영업자가 잘 살 수 있는 게 아까 먹튀하는 거 방지할 수 있는 법 네네. 이게 다 정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게 정치인데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정치라고 말만 정치고 그 단어가 정치 알고 보면은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주인이 우리듯이 네. 우리가 제대로 주인된 역할을 하자라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지지고예요. 그렇죠. 정치는 누구를 대변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그래요. 저희 방송 취재하고 있지만 힘없고 억눌린 자 그리고 주인이 된 사람들의 목소리 대변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한테 돈줄을 대주고 권력을 유지시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갈 것이냐 이게 이제 정치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우리 입장에서 정치를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 정치인을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같습니다. 시사 문제 하나 던지고 가겠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무속인을 의지해가지고 지금 네네. 피자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이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그래서 손바닥에 왕자도 뭐 쓰고 뭐 하셨다는 그 네. 이야기를 제가 느끼기에는 완전 자신이 너무 없나 보다. 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의지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저도 무속적으로 그렇게 아예 까그리 무시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괴롭거나 힘들고 좀 뭔가 주저주저 할 때 내 마음의 의지로 보러 가거나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한편으로는 같은 사람으로서 안쓰럽기까지 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개인은 그죠? 네. 힘이 나약하거나 힘들 때는 무속의 힘으로 종교의 힘을 그렇죠. 빌릴 수 있지만 네.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네, 그게 안타깝기까지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다가 힘들면 또 무속인 찾아가서 그렇죠. 물어볼 건가? 탄핵당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네.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의지해가지고 국정을 네. 맡긴 적이 있어가지고 네, 신보다 더 높은 사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최순실이겠죠, 자기한테는.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국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은 국민의 눈치를 봐요. 국민을 믿고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예, 많은 얘기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세상, 어떤 세상이 됐으면 참 좋겠다. 저는 문을 만약에 안 잠그고 가게에서 퇴근했는데 걱정이 안 되는 그런 나라. 제가 만약에 저 안에서 혼자서 밤늦은 시간에 혼자서 설거지를 등을 돌리고 하고 있어도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도 놀래지 않는 그런 세상.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는 생각에 손님이 없거나 밤이 깊어지면 제가 늘 등을 돌려가면서 확인을 하고 문을 잠그고 싶고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고 있거든요. 그냥 뭐 우리나라가 치안이 좀 잘 돼 있는 나라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자는 불안한 밤이고 한적한 곳에 가면 마음이 편치 않은 이런 거는 좀 제가 꿈꾸는 세상은 좀 마음이 편안한 세상? 언제라도 문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면 됩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었어. 네. 그죠? 그런 세상이 우리 한 50년 전에 그런 세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언제 있었다라는 대문이 없는 집이 있었던 걸로 제가 네,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시골에 어릴 때 저희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근데 대문이 없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생활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25년 전쯤에.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런 세상이 왜 왔을까? 아까 과거에는 물론 완벽한 세상은 아니었더라도 네. 왜 요즘같이 치안이 불안하고 여성뿐만 아니고 네. 뭐 힘없는 사람들 아니면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고 물질 만능의 이제 어떤 자본주의 국가로 모든 게 사람이 돈을 먼저 쫓아가는 세상이 되다 보니 그런 거 아닌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자본주의의 극단함이죠. 네, 그래서 돈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위험해지고 돈이 필요 없으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추구하는 이상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얘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런 촬영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말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시청만 많이 해주시고 모든 분들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어떤 공감대를 많이 가지면 밝은 미래가 올 것 같아서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번 멘트에 했던 말입니다. 정치꾼은 재선과 삼선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정치인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네. 모든 국민이 정치인이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정치의 주인사로 동년받기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멀고도 먼 방랑길을 나 홀로 가야 하나. 한 송이 꽃이 될까. 내일